썸띵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고님. 다름이 아니라 잠시 쉬는 시간에 개보고TV를 보다가 문득 생각나서 군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경험 2가지를 글을 올려보냅니다. 저는 10년도 군번입니다. 그 당시 제가 물리치료학과여서 의무병을 지원하게 되었죠. 의무학교에서 강원도에 있는 땡땡사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혹시 사단 보충 중대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서 3박 4일 지내고 각 자대로 보내지는데, 그때 한참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있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단 보충 중대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중대장님이 그냥 니네는 앉아서 쉬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대대로 가게 되었죠. 그쪽 보충중대에 있는 기관병에게 공병대대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니 공병대대면은 독립중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안 좋다, 거기 아니면은 그냥 나쁘지 않아 라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공병대대로 가니 독립중대에는 의무병이 본대대에 있는 의무병을 파견 보내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독립중대에는 포병대대 안에 부대가 있었고 어마어마하신 간부님이 한 분 계셨죠. 바로 보급관님이신데 사단 내에서 짬이 탑3 안에 드시는 분이었죠. 거기다가 독립중대였으니 완전 보급관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급관님이 병사들에게 나쁜 분이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선임이 휴가로 인해 제가 1병 때 파견을 잠깐 일주일 정도 가게 되었는데, 보급관님이 너가 대신 온 의무병이니? 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되게 친근하게 잘해주셨죠.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는데, 여긴 의무실이랑 독서실이랑 같이 쓰니까 너가 도서실 관리도 같이 하면서 의무실 관리도 같이 겸해라. 그리고 점호는 하고 싶으면 나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싸지방은 오전에 취사병들이 써야 되니까 점심 먹고 그때 이후부터 이용해라 라는 거였죠. 뭔 소리지,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첫날 점호 열애하고 잠을 자다 의무병이라 몰랐는데 9시에는 일과집합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나가보니 보호관님 지휘하에 각 소대 막내 3명이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이 한 것은 다름 아닌 가위바위보였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소대는 그대로 내무실로 들어갔고 진 소대는 30분 정도 밖에서 잡초 뽑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각 내무실에서 개인 정비를 암묵적으로 하였고 다른 간부님들도 일제 터치하지 않았죠. 아니 뭐야, 일과 안 해? 뭘 개인 정비를 해, 무슨 잡초 뽑고. 다만 일반 병사들은 일과 시간에 싸지방 오락기 게임 탁구는 제외되었습니다. 테레비 보기, 낮잠 자기, 책 읽기는 대부분 다 할 수 있었고 매일 일과가 이랬는데 진짜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뭐야, 일과 없고 맨날 TV 보고 낮잠 자고 책 읽었다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보급관님이 직접 배식을 해주셨죠. 만약에 배식 조절에 실패해서 밥을 못 먹는 병사가 있으면 사비로 항상 먹을 것을 시켜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정신집중 훈련 기간에는 다 끝나면 사비로 항상 피자나 치킨 같은 것을 사주시고는 했죠. 근데 이 정도도 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급관님이 심한 꾀병이 아닐 경우 의무대대에 가서 병가 소견서를 받아오면 별 터치 없이 그냥 바로 10일 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급관님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아니 짬이 뭐 얼마나 되는 거야? 무슨 뭐 주임원사님 짬이야? 그래서 상병장들은 오히려 이걸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소대본부 병사들과 친해지면서 듣게 되었는데 저희 본대대 주임원사님보다 1년 짬이 더 되셔서 공병중대에 오게 되면 항상 보급관님이 아 왜 또 왔어? 그냥 가, 병사애들 괴롭히지 말고 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사단에서 훈련 검사 같은 거라는데, 당시 계급 소령이 부대에 방문을 해서 포병대대 훈련 검사를 하고 독립중대로 오는데 보급관님이 우리 중대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자 그 소령은 보급관님이시면 그냥 믿고 그냥 갑니다 라고 하더니 그냥 갔습니다. 그때 당시 포병대대가 연대 ICT 검사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했는데 독립중대였던 저희 중대는 보급관님 보호 아래 평화로운 중대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상병이 돼서 파견을 갈 때쯤 전역을 하셔서 다른 보급관님 상사님이 오셨는데 이때 육사 출신 중대장님도 바뀌어서 독립중대가 완전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장판이 돼버렸죠. 너네 군인 맞냐 일과 없냐 라고 하는 식의 간부대 병사들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고 점차 FM으로 변환되자 일부러 농땡이 피워서 중대장한테 찍혀서 파견 복귀하게 되었죠. 후에 전역을 하고 들어보니 독립중대에 문제가 많아 대대장이 대대에 복귀시켜 간이내무실 행정실을 만들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파괴됐군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보직에 관한 거는 아닌데 이건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 적습니다. 제가 병장 때의 일이었죠. 저희 분대는 의무병, PX병, 잔류병, 대대 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PX에 있다가 갑자기 방송으로 다급히 의무병을 찾는데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소리와 함께 저희 중대원이 야 땡땡아 큰일 났어. 전 놀라서 바로 뛰어갔는데 소대장이 눕혀놓은 상태였고 가자마자 흔히 하는 환자 발생 이런 것은 떠오르지도 않고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었죠. 바로 정신 차리고 그 환자에게 달려가서 숨을 확인하니 숨을 쉬지 않아 기도 확보를 한 뒤 바로 CPR을 진행했고 후임에게 AED를 부탁했고 계속 CPR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군의관이 없던 대대라 의무병 4명, 의무부사관 1명 이게 의무실 내 인원이었죠. 입에 거품이 있어 평소 같으면 더러워서 어떻게 인공호흡을 하냐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눈이 뒤집혀서 거품 있는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이윽고 의무부사관님이 앰뷸런스를 가져와 이송하면서 계속 CPR을 하였고 의무대대에 가서 당시 응급실 의무병과 교대로 CPR을 계속 진행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슬리퍼가 없더라고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신발을 잊은 채로 의무대대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사당 헬기를 통해서 수도병원으로 보내졌고 앰뷸런스를 타고 부대에 복귀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진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당직사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보내고 있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했다고요.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결국 잠을 자지 못했고 중대장님은 오늘 그냥 오치마라고 쉬라고 하셔서 쉬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죄책감에 좀 시달려서 지내야 됐습니다. 3일 정도 지나자 대대장님이 불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초 발견이 너무 늦어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사단 헌병대가 와서 저와 최초 발견자와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데 처음 헌병 쪽으로 가게 되었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며칠 뒤 그 병사의 부모님이 오셨고 부모님을 보는 순간 죄책감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몰랐는데 사회에 있을 때도 좀 힘들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사단장님이 최초 발견자와 CPR을 한 저에게 위로휴가 6박 7일을 주셨고 위로휴가를 갔다 온 뒤부턴 간부, 병사들이 평소엔 의무병 개꿀빠네라고 놀리던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재주가 좋지 않아 재미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과는 특이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사연으로 올려봅니다 라고 썸띵티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야... 참 위에 첫 번째 썰은 꿀 빨았다고 와 장난 아니었네라고 막 이러면서 장난칠라 그랬는데 두 번째 썰 때문에 숙연해지네요. 본인이 의무병이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최초로 겁을 먹기 마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 본인에게는 엄청 큰 트라우마겠지만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본다면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CPR이 뭐야? AED가 뭐야? 막 이러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유튜브로 CPR이라고 한 번만 검색해서 봐놓으시면 한 번만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대고서 한 1, 2분만 연습해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숨이 멎고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그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AED 같은 경우는 내가 나 쓸 줄 모르는데 하고서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냥 까면은 거기서 알려줘요.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여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